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프트 경마 1부 순서의 김준호입니다. 1월 29일 금융경마를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한파 속에 이뤄진 한 주간의 경마가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한 주지 않았나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음 주가 고유 명절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휴장 전 경마, 월말 경마로 치러지는 이번 주 경마도 결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경마를 도와주실 분 늘 함께하고 있죠. 백돈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돈 위원, 지난주가 뭐 한파 속도 있고 또 부산 경마 같은 경우는 또 주로 여건도 있었다라고 좀 평가해요. 근데 이번 주가 월말 경마로 치러지고 있고 휴장 전 경마로 치러집니다. 이번 주 금융 경마 편성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파 속에서 부산은 좀 더 서울보다는 좀 포근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많은 좀 이변이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로의 여건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연결됐던 이유 중에 주된 이유가 내선 주로가 좀 무겁게 형성이 되고 좀 외선 주로가 가볍게 형성이 되면서 내측에 있었던 마필들의 몰락이 많이 이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편성 강도로 따져봤을 때도 이번 주 경마 역시 휴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능력 마필의 이제 선전보다도 기본 회복세를 보여주는 준비했던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될 만큼 좀 이변에 좀 염두를 두고 공략을 해주시는 것도 이번 주를 이겨내시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병마를 좀 관심을 갖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복병마들 이런 마필들 꼭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그 한파가 이제 그 끝이 났어요. 끝이 났는데 부산 경마는 특히 주로 컨디션을 좀 꼼꼼히 한번 전반부 쪽에서 좀 따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반 전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마필의 기습선행 가능성까지는 분명히 염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와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우수한 마필로 놓칠 수 없는 편성을 만난 만큼 좀 더 상승세의 기대감은 좀 나와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1경주부터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 출마표 보시죠. 금요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0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주의 마필이 게이트를 깍지고 있습니다. 하이등급 편성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편성이 좀 짜여지지 않나 평가됩니다. 뭐 상위군 쪽에서 보면 편성이 단촐한 편성도 있지만 하이등급 보면 편성을 뭐 게이트를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이변 가능성은 염두에 둘 경주라고 보시는데요. 백돌 위원, 이번 경주에서 그래도 저는 인기마 접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은데 이번 경주에서 입상권 전력으로서 좀 우위에 있다. 어떤 말이 될까요? 네, 1경주가 12마리 마필 간의 접전 구도로 펼쳐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최단거리 1000m고 기존에 아직까지는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마필들, 이제 회복수를 보여야 하는 마필들 간의 접전 구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전개의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번 편성에서 누가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할 수 있느냐의 여부를 판단해 본다면 역시 단연 안쪽에 있는 2번마 에이스파워의 스피드에 기대감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경주입니다. 에이스파워란 마필 데뷔 이후 6번의 경주를 치르면서 서서히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직전 경주에서는 외곽에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선두권에 가담해줬었죠. 늘어난 1200m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인 변화 자체는 꾸준했었고요. 내선 게이트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 단독 선행 가능한 2번마 에이스파워 이번 경주라면 전개적 이점을 살려나갈 수 있다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에이스 파워가 선행 강공까지 펼칠 수 있다. 더군다나 1000m까지 거리 내려왔기 때문에 선두권을 장악한다면 버틸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상대마로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데뷔전에서 기본기를 보여줬던 마필이죠. 오마 인디언 치프입니다. 많은 인기 속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만 초반부터 좀 편하지 못했던 전개를 펼쳤던 점을 감안했을 때는
끝걸음 자체의 여력은 기본기는 보여줬다는 판단인데요. 자, 5번 인디언 치프는 훈련을 통한 성과가 굉장히 우수한 모습이라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7번마 에이스 글로리 역시도 직전 경주 데뷔전을 치렀었죠. 역시 이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는 경주 과정 속에서도 막판까지 끈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번엔 병합 위주의 훈련 속에서 성과가 좋은 만큼 7번마 에이스 글로리의 선전도 기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마 초아라는 마필 역시도 직전 데뷔전에서 내선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치고도 기본기를 보였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선입에 대한 가능성, 성장세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염두가 필요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그 7번마 그 에이스 글로리라는 마필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지금 그 백돌위원이 7번마 에이스 글로리가 내선 최적 전개를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역시 뭐 최적 전개였죠. 그때 당시에 보면 금태란 마필이 기습 선두권을 장악했던 레이스에서 내선 선임으로 곧게 쫓아가서 우승한 마필한테 이제 7마신 차로 3차권에 왔던 말인데 저는 지난주도 이런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1월 27일 주로는 내선 주로가 무거웠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자 그만큼 아쉬움을 좀 남기지 않았나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7번마 에이스 글로리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백동희 의원 딱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2번마 에이스 파워도 빠르지만 10번마 비카 패밀리나 마필이 워낙 그 주행 심사 때 보면 발전 기대치를 보였던 말이거든요. 이 마필의 기대치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주행 심사 당시만 보여줬던 걸음만 판단했을 때도 데뷔전에서 인기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마필인데 실전의 모습 자체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상대가 강했다는 점은 있긴 했습니다만 마필의 고유한 능력 자체, 힘적인 모습이 아직은 크게 변화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스피드감은 진입 마필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훈련에서의 모습 자체의 변화가 좀 적었기 때문에 밀린 게이트에서 선두권 장악하기 힘든 이번 편성까지는 다시 한번 검증에 무게를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 예측에 따르면 2번마 에이스 파워, 5번마 인디언 치프, 6번마 초아, 7번마 에이스 글로리, 그리고 10번마 피카 패밀리가 인기와 접전 속으로 인기를 좀 나눠 가질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신의 마필도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마필 쪽에 좀 더 무게 중심을 둬야 되는데 백동희 의원은 2번마 에이스 파워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 내놨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에 한 표를 던지면서 2번마 에이스 파워에 5번마 인디언 치프, 7번마 에이스 글로리, 6번마 초아를 말씀해 줬고요. 저 역시도 인기마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번마 에이스 글로리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경주로 하겠습니다. 금요 상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4대의 마필이 게이트를 깍두고 있습니다. 4세 이하 말들 간의 별정 경주. 어찌 보면 이제 6등급의 마필인데 지금 뭐 4세 이하 마까지, 4세 마까지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능력 한계치를 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들이 이번 경주에 포진했습니다. 약간의 좀 이변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번 경주를 백돌 의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풀어드릴 오늘의 3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4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 능력 중에서도 이제 서서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들, 기존의 마필들도 다시 한번 능력 검증의 무대가 될 수 있는 무대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꼼꼼한 전개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중에서도 능력과 전개, 준비와 잠재력, 모든 전개 조건을 고려했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2번, 6번, 10번, 11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초반부 전개에는 게이트 이점 속에서 빠르게 선두권을 나설 마필이죠. 2번마 찬란한 에이스가 빠르게 선행 장악을 위해서 노력을 해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압박할 수 있는 마필 6번마 담양장군도 빠르게 선두권에서 두 마필의 치열한 접전이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또한 뒤이어서 기본 스피드감이 좋은 마필 10번마 누리대장도 그에 못지않은 순발력으로 최적의 전개를 펼쳐갈 모습이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틈새를 노려줄 수 있는 마필 11번마 비카사랑도 세 마필의 틈새 속에서 타이밍을 노리고 차분히 경주 운영을 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2번, 6번, 10번, 11번 네 두가 초반부터 3코너 이후까지의 모습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앞서 있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11번마
비카 사랑이란 마필입니다. 경주 이후에 데뷔 이후에 계속된 모습에서 경주력에 대한 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5월달에 거세를 담당했던 마필입니다. 거세 이후에 서서히 마필이 좋아지면서 첫 입상까지 가능해질 만큼 최근의 모습은 변화가 좀 뚜렷해진 모습인데 아직은 힘적인 모습이 강하지 않다 보니까 몇 번의 경주에서 다소 기복을 보이고 있었죠. 왜냐하면 직전 경주 다시 한번 힘에 대한 여력도 많이 좋아졌고 무엇보다 이번 경주 자체가 선두권에서의 경합 자체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적 전개를 기대할 수 있는 이번 경주라면 11번 비카사랑 거세 이후에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장점 자체 이번 경주라면 충분히 능력을 표출할 수 있는 경주의 중심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2번마 찬란한 에이스입니다. 이 마필 자체는 역시 19주 마필답게 주행심사 당시에는 걸음 자체를 좀 은폐했던 모습 속에 데뷔 전 기대 이상의 순발력을 보여준 마필입니다. 직전 경기에선 선두권 장악 이후에 여유감 있는 모습으로 입상을 차지해줬고요. 여전히 가벼운 모습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다시 한번 2번 게이트라면 선두권 장악을 해낸다면 충분히 연투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소 계속되는 아쉬움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바로 6번마 담양장군이란 마필인 것 같습니다. 530km대의 탄탄한 마체 속에서 분명히 앞으로 뛰어줄 마필.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의 걸음의 여력은 상당히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직전 경주에서도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했습니다만 지구력의 한계를 보이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하지만 마필 자체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또한 선의권에서의 가능성도 보여줬던 6번 담양장군. 결코 이번 편성에선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0번마 누리대장이란 마필이 직전 경주 깜짝 선행으로 끝까지 버텨내는 기염을 통했던 마필입니다. 물론 상대 두 마필 2번과 6번 사이에서 선두권 장악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누리대장이란 마필은 기본 선의권에서의 능력도 우수한 마필이라 차분히 자기 페이스만 유지해준다면 앞선이 싸워줄 수 있는 경주인 만큼 10번마 누리대장의 최적 선임에 대한 가능성까지는 충분히 염두를 해두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11번마 비카사랑을 필두로 2번마 찬란한 에이스, 6번마 담양장군, 최적 전개로 싸워줄 10번마 누리대장까지 내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오늘의 3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전개도를 들어보면 뭐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어요. 또한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도 좀 어느 정도 해법이 가능했는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좀 궁금한 게 많을 겁니다. 자, 백돌 의원. 2번마 찬란한 에이스, 6번마 담양장군, 이 드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2번마 찬란한 에이스하고 6번마 담양장군이 선행선임으로 동반 입상이 가능할까요? 그건 절대 저도 힘들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뭐 비카사랑을 중심으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뭐 2번마 찬란한 에이스랑 6번마 담양장군을 선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2번마 찬란한 에이스하고 6번마 담양장군 공이 선행력을 갖고 뛰는 말이에요. 근데 두 마필 중 선행은 누가 갈까요? 제가 보여지는 타이밍에서는 찬란한 에이스가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당일 마필 기수의 의지의 여부에 따라서는 그것 자체도 변경이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6번마 담양장군이 선두권을 장악하고도 몰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6번마 담양장군을 일단 좀 덜 보고 싶다. 좀 불안 요소가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는데 백돌 의원은 항상 이런 경주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자, 10번마 누리대장 또 물어봅시다. 10번마 누리대장이 따라가는 전개에서 변화를 줬던 말은 분명합니다. 근데 매번 그만큼이었죠. 착순권에 왔던 말입니다. 근데 지난 경주는 선두권을 장악했는데 이 역시도 찬란한 에이스나 담양장군을 해서 10번마 누리대장도 전개가 어려워진 말 아닌가요?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자면 제가 전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누리대장에 선전하는 과정 자체는 선두권 장악은 절대로 힘듭니다. 하지만 찬란한 에이스와 담양장군이 두 마필 역시 선행을 나서야 잘 뛰는 마필들이었기 때문에 두 마필이 싸워주는 경주라면 차분하게 자기 의지대로 최적 전개를 펼쳤을 때 오히려 누리대장 같은 마필은 밀려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경주 같아요. 제가 두 마필을 또 여쭤보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먼저 9번마 포스타라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타라 마필은 원래 이제 초반이 워낙 없던 말인데 분명한 것은 순발력의 변화를 줬던 말입니다. 비록 계속해서 좀 졸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 경주에서는 추임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앞선이 싸울 수도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9번마 포스타란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드렸고 14번마 행운의 열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뭐 앞에서 싸우는 경주라 그러면
비카사랑이 올려붙이는 경주는 아니면 14번마 행운의 열쇠란 마필도 추임력 싸움에서는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 마필의 기대치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이제 말씀해주신 마필 중에서 구마 포스타 행운의 열쇠 지구력에 대한 모습 자체는 좀 기대감이 저 역시도 없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둘 다 문제점은 있죠. 앞서 말씀드린 마필들은 선행력에 비해서 뒷심이 부족하다는 점은 있습니다만 포스타와 행운의 열쇠 역시 지구력은 있습니다만 지금 무거워진 57을 달고 극복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두 마필 중에서 포스타는 차라리 직전에 좀 진료가 막혔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도 행운의 열쇠 같은 경우에는 워낙 중속감이 강했던 마필은 아니기 때문에 늦은 취입 타이밍이 염려가 되는 만큼 오히려 13번 행운의 열쇠는 이번에 검증의 무대가 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중요하게 포인트를 잡는 것은 이런 부분 같아요. 백동희 의원은 11번마 비카사랑을 가장 우선에 놓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비카사랑을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렸고 저는 9번마 포스타를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는 아마도 이런 것 같아요. 찰나의 에이스도 아직까지 지구력 검증이 되지 않은 말, 6번마 담양장군도 지구력이 검증되지 않은 말, 이 두 마필이 선행선의로 들어오기는 1200m라 하지만 만만치 않은 경주가 아닌가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두 마필이 좀 더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돌 의원은 비카사랑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9번마 포스타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백돌 의원 지난주 정계도로 풀어드렸던 경주죠. 5경주 다이나즈 드림 끝판 부스터 두 마필의 손을 해서 6,400 적중을 읽어드렸습니다. 쌍승식 배당은 상당히 높게 경선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도 다이나즈 드림이란 마필이 부담 중에 좀 높아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걸 뭐 끝까지 밀어붙여서 적중을 읽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백돌 의원이 준비한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출마표 오시죠. 금요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번 경주는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들도 출조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능력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도 동반 출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에 잘 뛰었던 말들이 좀 인기를 나눠 가질 수 있겠고 신의 마필 중에서는 또 다른 마필들이 좀 인기를 좀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입니다. 아마도 인기가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지는데 과연 어떤 마필에 주목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돌 의원. 네, 방송 추천 경주 오늘 4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아닐까 싶어요. 시장 전 이제 금토일 경마를 남겨두고 무엇보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을 세실 때 이제 좋은 모습, 좋은 기분을 선사드리고 싶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많이 보내주셨던 성원 보답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력하고 있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4경주 방송 추천 경주만큼은 정말 적중으로 한 수로 연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이 신의 마필입니다. 지금 12마리 중에서 1000m 단거리고 신의 마필이 3두가 출전을 하는데 주행 심사 당시부터 보았던 모습들 3마리 마필 모두 다 굉장히 좀 기본적인 열악감을 갖췄던 마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마필, 이 마필은 데뷔전이지만 바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겠다 생각했던 마필이 바로 4번마 가보갑장이란 마필입니다. 우선은 9,757만 원짜리 이제 고가의 마필이 신의 마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종배료가 10만 불이 넘을 정도로 마방 자체에서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은 마필인데 주행 심사 당시에서 발주 자체의 모습 자체에서나 중속가 무엇보다 마필 자체가 직선으로 갈수록 뛰려는 습성 자체는 상당히 많은 인상을 남겨줬던 마필이었습니다. 지금 21조 자체에서 4번마 가보갑장과 외곽 쪽에 10번 피코이디스 두 마필을 동반 출전시킬 정도로 이번 경주에 대한 의지는 남다르다고 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은 분명히 있는데 그 마필들 자체가 높아진 부중 때문에 그 선두권의 압박 때문에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다고 전 평가합니다. 가보갑장, 준비된 신의 마필 모든 경주 조건 자체와 준비에서의 여력이라면 이번 경주 충분히 가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도 상당히 재밌게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는 2번마 스마트 젠틀맨부터 3번마 대종천, 바깥쪽에 위닝 포인트와 또 신의 마필 9번마 후다닥, 또
제건 마필, 우선은 공백전을 치르고 있는 피코 디스까지 기본 능력 자체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판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마필에 집중을 해야 하고 어떤 마필을 꺾어내야 될지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경주인데 무엇보다 중심과 후착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경주인 만큼 믿음 있는 모습으로 반드시 보답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번마 스마트 젠틀맨을 중심으로 좀 풀어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평가했는데요. 제 예측이 좀 빗나갔어요. 2번마 스마트 젠틀맨은 부담주행으로서도 최근 상승에 있는 마필인데 과연 이 마필을 내려놓은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또한 잠재력 기대치는 신의 마필이 몇 두가 출처하는데 그중에서 4번마 갑오갑자이라는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드렸습니다. 4번마 갑오갑자 한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렸고 백돌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부산중계 5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0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조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단거리 편성으로서 역시 순발력 뛰어난 마필들이 여러 두가 포진을 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편성에서 누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선두권 경합으로 해서 몰락을 할 것인지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이번 경주도 나름대로 좀 인기를 누리는 마필들이 있지만 그 틈새를 도전하는 마필도 분명 존재하는 경주 같습니다. 자, 5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최단거리, 총 12마리 마필 간의 대접전 경주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의 강점을 지닌 마필들이 다수인 모습이기 때문에 전개 여부가 무엇보다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오늘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능력과 전개, 준비와 성과, 잠재력에 대한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해 봤을 때 역시 4두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 모습인데요. 2번, 4번, 5번, 12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게이트의 이점이 좋은 마필 2번마 미라클 볼트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할 걸로 판단이 되고요. 뒤이어서 기본 선임력이 좋은 마필이죠. 5번마 영광의 태풍이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힘이 좋은 4번마 쇼트스톱도 충분히 선입권에서의 모습은 기대가 되는 전력이고 차분하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주면서 종말에 한 발을 펼쳐줄 12번 모멘트까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2번, 5번, 4번, 12번 네 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펼쳐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역시 무엇보다 능력적인 측면에서 가장 기대감이 우수하다 평가할 수 있는 마필은 스피드가 강한 마필이죠. 2번마 미라클 볼트입니다. 데뷔전은 강한 상대를 만나서 아쉬움을 남기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모습들, 스피드에 대한 강점으로 최근의 연투가 상당히 우수한 마필입니다. 무엇보다 직전 승급전 당시에선 강한 상대들 틈새에서 밀린 게이트 속에서도 무리 없는 선두권 장악 이후에 상당히 열감 있는 모습으로 우선 선전을 펼쳐줬는데 다시 한번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고 최단거리라면 역시 능력적인 측면에서 우위에 좀 더 점쳐줄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후차권에서는 가장 기대감이 우수하다. 5번마 영광의 태풍이란 마필, 영광의 태양이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결정력에 대한 모습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만 최단거리에서의 선입전개의 모습은 상당히 꼼꼼함이 좋은 마필이죠. 단거리 스피드 경주에선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모습도 있고요. 따라가는 선입전개에서의 여력감도 상당히 우수한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직전 무리한 외선 전개 속에서도 정말 힘에 대한 여유가 상당히 좋았고 안쪽에서 누가 또 바깥쪽에서 어떤 마필이 압박을 하더라도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는 이번 경주에선 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2번마 모멘트란 마필 자체도 이번 경기에선 반드시 주목하실 마필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의외로 1200m 늘어난 거리에서 선전은 아쉬운데 단거리 1000m에서의 추입에서의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우수한 마필이죠. 11회의 경주에서도 힘에 대한 모습은 상당히 여유가 있었고 사실상 직전의 경주에서도 마필의 상태 자체는 상당히 우수했습니다. 기승을 했었던 기수가 초반부터 좀만 마필의 타이밍을 조여가면서 운영을 했다라면
개인적인 판단으로서 충분히 입상도 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좀 느슨했던 모습 속에 조금 걸음을 남겼던 마지막의 모습들 자체, 이번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열악감 자체는 오히려 직전의 모습들보다 상당히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어서 선두권 싸워줄 수 있는 이번 경주 역시 직선 힘에 대한 가능성은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이죠. 4번 쇼트 스톱. 역시 객관적인 전력에서 충분히 앞서 있을 수 있는 전력입니다. 하지만 줄어든 거리와 늘어난 부중 자체를 어떻게 극복해주냐가 관건인데 어떤 마필들이 선두권을 나서고 어떤 마필들이 경쟁력을 보이더라도 결코 이 마필 자체의 상승세의 가능성은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번마 미라클 볼트를 필두로 5번마 영광의 태양, 12번마 모멘트, 4번마 쇼트스톱까지 내두가 치열한 접전을 펼쳐줄 수 있는 오늘의 5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백돌 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렸는데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요? 저는 여기서 좀 빠진 말들이 있어서 과연 그 레이스가 그렇게 지금 백돌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개가 이루어질지 사뭇 궁금합니다. 자, 백돌 위원. 지금 그 이번만 미라클 볼트가 뭐 단독 선행처럼 표현을 했어요. 근데 지금 안쪽에 보면 연승공주란 마필도 빠르고 8번만 썬데이 로열도 빠르고요. 그리고 지난 경주에서 승급전에 선행 가서 몰락했던 9번만 터보 엔진도 있습니다. 과연 미라클 볼트가 선두권을 편하게 장악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이제 전개도 설명을 내두로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정말 편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로 표현을 드린 거고요. 말씀해 주신 안쪽에 연승공주라든가 바깥쪽에 뭐 썬데이 로열과 터보 에너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쪽에 있는 연승공주와 썬데이 로열보다는 미라클 볼트가 확실히 앞서 있는 스피드라고 저는 믿고 있고 지금까지 보여준 거름에서 확신을 갖고 있고요. 한 가지 딱 마음에 걸리는 마필이 터보 에너지겠죠. 하지만 터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저 역시 이번 경기에서 결코 무리할 이유는 없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데뷔전에서 미라클 볼트와 함께 경주 운영을 했을 때 미라클 볼트를 보내놓고 이선 외곽에서 가담을 하고도 능력을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선행을 나서려는 미라클 볼트를 넘어설 이유 없이 저는 터보 에너지도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만 미라클 볼트란 마필은 조금 이런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데뷔전에서 많은 인기를 모았던 말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데뷔전에서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주행 심사를 2번 만에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 주행 심사도 너무나 잘 뛰었던 말, 두 번째 주행 심사도 잘 뛰었던 말. 그래서 데뷔전에 인기 많은데 이 마필은 주행 불량기가 좀 있다.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조금 우려스럽다 그러는데 역시 데뷔전에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그야말로 졸전을 펼쳤단 말입니다. 이후 경주에서 선두권을 장악하고 이겨냈던 말인데 과연 이번에도 수월하게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예측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터보 엔진이 지난번에 못 뛴 것은 분명한데 터보 엔진을 아예 잡질 않았어요. 이번에 1000m 거리 내려왔거든요. 근데 터보 엔진이 뭐 지난번에 못 뛰었던 이유, 이번에 선택을 하지 않았던 이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 터보 에너지고요. 네, 터보 에너지. 터보 죄송합니다. 예. 우선은 미라클 볼트가 저는 안쪽에서 역시 마방 자체에서도 마필의 습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나서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행을 나섰을 때와 나서지 못했을 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서줄 걸로 판단이 되고 결국엔 터보 에너지도 이 선에서 외곽에서 압박을 하면서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려야 된다는 모습인데 저는 오히려 힘적인 모습에서 압박을 해줄 수 있는 마필의 회복세들에 좀 더 높은 평가가 가능하다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터보 에너지와 미라클 볼트의 동반 입상보다는 힘을 띄워줄 수 있는 세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 경주입니다. 예, 좋습니다. 백돌 위원은 2번마 미라클 볼트를 중심으로 5번마 영광의 태양, 12번마 모멘트, 14번마 쇼트 스톱을 상대마로 주목했어요. 저는 이 9번마 터보 에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지난 경주가 터보 에너지가 끌었던 레이스가 엄청난 이변이 일어났던 경주입니다. 근데 과연 왜 일어났을까라고 전 되짚어보면 9번마 터보 에너지가 선두권을 장악하는 과정이 원활하지는 못했죠. 그리고 레이스 자체가 좀 빠르지 않았나라고 평가됩니다. 베스트 포머라 마필하고 약간 그 넘어가는 과정이 좋지 않았었고 마지막 시속 게임이랑 싸웠던 부분, 이런 부분인데 저는 쫓아갔던 말들이 모두 몰락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미권에서 탔던 말들이 어부질의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선전하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래서 9번마 터보 에너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겠고
거꾸로 이제 영광의 태양이란 마필이 선입이 가능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는 이러고 싶어요. 비록 선입으로 입상을 못했지만 그래도 1300m까지 선두권을 장악하면서 이겨냈던 말. 팔바와 썬데이 로열도 선입으로서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싶다. 조심스럽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다음 경기로 하겠습니다. 금요 제중계 4경주입니다. 3세 이상 800m 별정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0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제주중계 경주입니다. 역시 이제 제주중계는 이훈희 의원이 그래도 저희보다 분석을 많이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훈희 의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훈희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그 제주중계 4경주를 선정했는데요. 4경주 추천 마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주마 3상 550점 이하 말들의 800m 단거리 경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존 마필들과 시내 간의 접전 구도로 예상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 경주 추천마를 살펴보면 보여준 능력과 기록에서 앞서는 3번 초인,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조교사의 직조와 함께 수능도 좋아져 있고 강도 높은 훈련으로 스피드와 지구력 보강에 힘쓰면서 전력 재정비했고요. 상대가 강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다소 수월한 경주 전개를 가져가면서 또 좋은 성적이 기대되고요. 상대마로는 7번 한라 황제 데뷔 전에 기대를 많이 받았던 기대주였지만은 기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다소 주행과 출발이 좀 불안했던 말인데요. 휴양시의 외부 사양 관리 잘 된 모습으로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전력 재정비하면서 기량 회복 빠른 말로다가 휴양마이지만은 이 말의 능력을 또 인정을 해볼 수 있는 상대마가 되겠고요. 여기에 도전하는 8번 재빨리 2번마 이 마필을 조항비전 이 상대마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8번 재빨리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면서요. 직전 경주에서 늦출발과 함께 하위권 성적이었지만은 이번 경주 대비하면서는 속도 유지의 훈련으로 컨디션 살려내는데 치중하는 모습이었고요. 직전 대비 캐주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컨디션만 좋으면 얼마든지 더 나올 능력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적응 기술 기능과 함께 강한 도전이 예상되는 도전마가 되겠고요. 끝으로 복병권에서 한두 5번마 리딩 히터인데요. 시향 이후 직전 경주 적응되면서 입상을 일궈냈던 말로 훈련은 짧았지만은 휴양시 외부 관리와 관리사의 공들인 훈련으로다가 기량 최근 급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복병말로 이번 경주 예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예, 이훈희 의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훈희 의원은 3번마 초인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3번마 초인의 상대마 7번마 한라 항제 그리고 8번마 재빨리 5번마 리딩 어터를 최대 복병권 전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요 부산중계 6경주입니다. 국내선 5등급 12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1대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6경주는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를 보면 정말 그 인기말을 과연 인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던 경주고요. 최근 들어서 가장 변화를 줬던 말이 한두가 있는데 이 마필이 변화의 만큼 많이 못 뛰어줘서 좀 인기 수준에서 좀 밀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뛰어왔던 상대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가장 최근 싸워왔던 상대보다 약한 상대를 만났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인기와 관계없이 제발 욕심이 아니면 인기는 저 멀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림수 있는 복병만을 놓고 최대 승부처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변화를 줬던 말이 어떤 말일까요? 물론 변화의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말도 있지만
저는 이 경주에서 가장 변하자고 노력해 왔던 말이 한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필에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상대만은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마필에 관심 갖겠지만 이 경주에서 최대 복병권이라고 생각하는 예측하고 있는 마필, 그 마필을 중심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부산중계 7경주입니다. 국내 4등급 1200m 핸디캡 경주로 치러지고 있고요. 총 12유도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가 혼합 4등급 암말들 간의 대결 1200m입니다. 일본마 오뚜오뚜기란 마필이 국산 마필로 이번에 1200m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57의 부중을 달고 있는데 과연 극복이 가능한지 이번 경주 백돌위원이 전개도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오늘의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12마리 단거리에서의 접전 경주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과 기본의 회복세를 보여주는 마필, 또한 이번 경주를 통해서 최대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들, 접전 구도가 상당히 예상이 됩니다. 그중에서도 인기마 접전 구도 속에서도 틈새를 노려볼 수 있는 마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꼼꼼한 체크가 필요했던 경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시 능력과 전개, 잠재력과 모든 조건을 고려했을 때 4대의 접전이 기대가 되는데 1번, 3번, 5번, 12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초반부 전개는 검증된 스피드의 마필 1번마 오뚜고뚜기가 빠르게 선두권을 장악해 줄 걸로 판단이 됐고요. 뒤에 이어서 게이트 이점이 좋은 마필이죠. 3번마 해피하나도 빠르게 2선에 가담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밀린 게이트지만 기본기 좋은 마필 12번마 인류천도 선입권에서의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고, 데뷔전 이후 좋은 모습으로 상당히 우수한 모습으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5번마 당대화신까지도 취입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판단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1번, 3번, 12번, 5번까지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판단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번 경주에서 능력에 대한 기대감이 우수하다, 좀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이다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이 바로 5번마 당대화신이라는 마필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인기를 끌어줄 수 있는 마필들에 비해서 다소 인기도 자체에서는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마필은 제가 주행심사부터 눈여겨봤던 마필로 데뷔 전 상당히 가볍게 적응에 주안점을 두었던 모습인데 걸음의 여력 자체는 상당히 우수했던 전력입니다. 밀렸던 게이트에서 초반부터 의지 없이 가볍게 적응에 주안점을 뒀었고, 크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에서도 직선의 여력감이 상당히 우수했던 전력이죠. 데뷔 전 적응 이후에 이번 경주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성과 자체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어떤 마필들보다 가장 우수했기 때문에 선두권 불안 요소 있는 이번의 경주라면 이변 속에서 충분히 이번 경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자, 후차권에선 안쪽에 있는 1번마 오뚜고뚜기가 역시 기본 전력에선 기대감이 우수한 전력이죠. 검증된 스피드의 오뚜고뚜기, 스피드로 빠르게 다시 한번 앞선을 장악해줄 모습인데 늘어난 부중이라도 이 정도의 상대라면 선두권 위에 버티기, 무엇보다 입상권 전력으로선 가장 앞서 있다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12번마 인류천이란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아직까지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전력입니다. 앞으로의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로 직전 경주에서도 편성 자체의 강자들을 넘어서지를 못하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한층 약해진 상태 속에서 전개 자체만 무리하지 않게 풀어준다면 분명히 변화 자체는 기대할 수 있는 마필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번마 해피하나가 최근의 회복세가 상당히 우수한 전력이죠. 이 마필 자체는 공백 이전에도 상당히 여유감이 있었던 마필로 골막과 파행으로 한동안의 휴양이 길었던 전력입니다. 휴양 이후에 3번의 경주를 통해서 적응력을 키웠고 직전 경주에선 최적 선입 속에서 변화된 끝걸음을 보여줬던 마필로 이번 경주라면 역시 이 마필의 선전 가능성까지는 열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잠재력 보여줄 마필 5번마 당대 화신을 필두로 1번마 오뚜고뚜기, 3번마 해피하나, 그리고 12번마 인류천까지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접전이 그려질 오늘의 7경주였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백돈 위원이 전개도를 딱 풀고 결과를 딱 도출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좀 어땠었는지요? 오바마 당대하신이란 마필이 데뷔전에서 착순권인가요? 이렇게 왔던 말이 이번에 그 1200m 안말 경기에 도전하는데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오바마 당대하신에 대해서 좀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일본어 오뚜오뚜기란 마필을 상대마로 주목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오뚜오뚜기를 상대마로 주목하는 겁니까? 네, 우선적으로는 우선은 앞말이 57을 달고 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요. 물론 선행 강공을 나섰을 때 지금까지 보여준 능력이라면 충분히 여유감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지만 오뚜기란 마필 자체의 단점은 항상 섬두력은 좋습니다만 직선 주폭 자체에서는 항상 조금씩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이번 경주가 강한 이제 중심의 마필보다는 입상권 도전 세력에서 앞서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반대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오뚜기란 마필, 오뚜기란 마필이 2주 전에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국 4등급 편성에 출마 등록을 했는데 이반 진리하고 이제 함께 출시했을 때 국 4등급 편성에서 60위라는 부중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국산 4등급에 나가면 60을 받을 거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집에서는 어떻게 보면 마방에서는 고민을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그런 고민을 따져서 혼합 4등급 편성에 내놨는데 과연 57일이라고 해서 상대마로 혹시 몰락할 수 있을까? 이런 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자, 오바마 당대하신입니다. 오바마 당대하신이 주행 심사 때 보면 순발력의 강점을 이제 초반부터 발주 능력이 탁월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초반에 이제 그 발주가 좀 매끄럽지 않은 상황에서 동료하고 선두권을 장악했죠. 근데 지난 데뷔전에 발주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흙을 맞고 후미권을 밀어서 취부로 왔다고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출전은 대우 여정군을 못 잡았습니다. 자, 이 1200m 그 추임력 가지고 이 경주에 지금 추임력 있는 마필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이건 완전히 이제 MC의 설명하고 저의 설명은 다를 것 같아요.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바마 당대하신이 직전 경주 때 전 적응력에 좀 적응의 주안점을 뒀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외곽 11번 게이트에서 이탈 자체는 상당히 좋았는데 의도적으로 저는 무리 없이 따라가는 전개를 선택했다고 평가하고 싶고요. 직선에 들어와서도 거의 추진 없이 걸음만 좀 쟀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마필이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잠재력 충분히 다음 경주에서는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볼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안쪽에 있는 오뚜기가 편한 사냥을 나서더라도 어찌됐든 바깥쪽에 있는 스피드형 마필한테 압박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고 당대하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 잠재력과 이번 경주에서의 경주 요건이라면 이변 가능성에서 충분히 노력을 같이 있는 마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백동 의원이 예측하는 부분은 오뚜기가 잘 뛸 가능성보다 못 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싶다. 이런 이변을 좀 기대하고 있고 그 이변의 중심에는 오바마 당대하신이라는 마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반대로 읽었어요. 오뚜기란 마필은 이번 경주는 선전이 기대된다. 문제는 후차권이 혼전으로 평가한 경주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죠. 강축의 후차권 혼전 이런 표현을 좀 쓰는데 저는 거기 후자 쪽에 좀 두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좀 관심 가졌던 마필이 9번마 미스 히어로라는 마필입니다. 능력 한계치는 다 보였지만 걸음의 변화를 줬던 마필. 추임력도 가지고 있는 마필인데 순발력까지 변화를 줬던 말입니다. 그래서 9번마 미스 히어로. 저는 이 마필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바마 당대하신이라는 마필 꼭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리겠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9번마 미스 히어로라는 마필을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금요 구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금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2등급 1900m 연령 오픈 핸디캡 경주 총 12두의 마필이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이 2등급 편성은 항상 좀 조심스럽습니다. 1등급에 올라가는 과정이 있는 말들이죠. 과연 1등 가서 상승 이유가 있을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한 2월 달부터 이제 레이팅 체계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도 레이팅 체계가 바뀐다 아니면 뭐 이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은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또 예측해 볼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과연 어떤 말이 위에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돈 의원, 이번 경주에서 입상 기대치 높다. 어떤 말이 될까요?
예, 물론 혼전의 가능성도 드러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전력과 직전 경주에서 보여준 여력감, 모든 경주 조건을 고려해봤을 때 역시 상승세의 기대감이 우수한 전력은 12번마 미라클 라인이겠죠. 무엇보다 직전 경주의 경주 운영 자체는 상당히 좀 놀라웠던 걸로 전 개인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라클 라인이 선두력에 기반을 두고서 뛰었던 마필이었는데 직전 경주에서는 마필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컸었는지 저는 경주 내용 자체로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개 속에서는 다소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좀 밀렸던 전개를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직선 주폭만으로 앞서 있는 마필을 제압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연투를 이어냈던 마필이 있죠. 그만큼 마필의 능력 자체는 이제 안정감이 좋아졌던 판단이고 게이트 자체는 밀리긴 했습니다만 안쪽 게이트에 있는 전반적인 마필들의 스피드가 미라클 라인의 스피드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는 좀 더 편안하게 선두권 장악할 수 있는 경주라면 다시 한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평가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뭐 추입으로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선전을 할 수 있다. 좀 더 나은 발전이 기대된다. 저는 반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뭐 지난 경주 때 제가 미라클 라인을 중심으로 좀 풀어갔던 경주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미라클 라인이 항상 보면 선위권에서 좀 흙을 최소한 맞고 뛰는 건 맞아요. 근데 지난 경주는 선두권이 아니라 내선 선입으로 뛰다 보니까 이게 흙을 맞다 보니까 아예 포기라고 후미권까지 완전 밀었죠. 그리고 앞서 좀 싸웠던 경주입니다. 앞에서 싸웠던 경주인데 자 거기서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는데 추임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가 빠르지 않는 레이스 같아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 12번만 미라클 라인이 외곽 게이트가 오히려 좀 더 유리하지 않나라고 평가해야 돼요. 빠르지 않는 레이스에서 최소한 외선 선입을 전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경주보다는 좀 더 유리한 레이스를 펼칠 수 있다. 조심스럽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12번 미라클 라인은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마로 어떤 말을 지목하겠습니까? 최근의 상승세가 우수한 전력이죠. 11번말 라스트 티켓입니다. 이쿠야스 기수가 11월 8일 때 고비를 넘겨받고 나서 그때 당시에 경주가 끝나고 나서 자기가 마필 자체의 경주 운영을 좀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했던 마필이었고 그 이후에 경주 두 번의 경주는 모두 좋은 모습으로 연결을 시켜줬던 마필이죠. 직전 경주에선 무리 없이 최후미권, 굉장히 무리했던 전개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여력감을 남겼던 전력입니다. 라스트 티켓도 기본적인 순발력을 보유한 마필이고 오히려 외선 연계가 유리할 수 있는 이번의 경주에선 충분히 선임력을 기대할 수 있는 전력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함께 뛰었던 이번 하이브리드란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 승급전을 맞이했었는데 종반에서의 주폭 자체는 상당히 열감이 있었는데 초반에 조금 벌어졌던 격차를 타이밍 자체를 좀 줄여나가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늘어난 거리라면 입마호흡이 좋은 김동현 기수 충분히 한 발 자체는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정말 재밌는 마필이죠. 3번만 와일드 버닝이라는 마필이 어떤 기수도 제어를 못했던 마필인데 서인석 기수와 입마호흡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였던 두 번의 경주력 자체 모두 우연이 아님을 서인석 기수가 경주력을 통해서 입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의 연투 가능성 역시 열어두셔야 될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미라클 라인은 저 역시도 좀 인정하고 상대방을 주목하는데 조금은 이견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선택을 좀 해주기 당부드리겠고요. 저는 12번마 미라클 라인의 상대만을 역시 이제 3번마 와일드버니 선두권을 장악하기도 하고 추임력으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했기 때문에 3번마 와일드버닝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1번마 성산패총이 58입니다. 58인데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1번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1번마 성산패총 역시 관심을 갖고 싶다라고 표현하고 6번마 챔피언 드림은 흙을 맞으면 덜 뛰는 말이라고 좀 평가해요. 그리고 58의 성산패총과 선행 경합이 아니라면 결정을 해야겠죠. 아예 선두권을 장악할 거냐 아니면 따라갈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되는 마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번 레이스가 성산패총이 끌어가는 레이스라면 6번마 챔피언 드림도 관심을 갖고 싶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백동희 의원은 12번마 미라클 라인 중심에서 11번마 라스트켓, 2번마 하이브리드, 3번마 와일드버니를 말씀해 줬고요. 저는 와일드버니 그리고 성산패총, 6번마 챔피언 드림을 상대마로 지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풀어드린 경주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 다시 한번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풀어드린 경주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휴장 전 경마일입니다. 정말 무엇보다 저는 항상 이럴 때마다 좀 냉정합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냉정하지 못한다면 경마가 좀 추리 게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제대로 풀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전반부 1, 2경주 같은 경우는 좀 주로 컨디션까지 좀 꼼꼼히 한번 살피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어. 이런 부분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오히려 후반부 쪽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저희들은 토요일 경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